10분 시사 경영 잠깐 시작할까 합니다. 네, 주제는 영화 주제인데요. 네, 헤어질 결심이란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네, 탕웨이하고 박해일이 나오는 얘기죠. 네, 이 제목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네, 헤어질 마음 없으면서 헤어질 결심의 간절함. 오늘 이제 주제는 뭐냐면 요즘 좀 화두가 되는 얘기가 있죠. 화두가 되는 게 뭐냐면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배상 방법이 국가가 나서서 뭐 돕는다라는 의미는 있는데 좀 일본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 이거 참 한일 관계는 어떻게 보면 참 답이 없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중국과의 관계도 답이 없어요. 한국과 관계는 더 답이 없어요. 이게 사실 어떤 외교의 딜레마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보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일제감정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 기업은 빠진 채 국내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는 제3자 병존적 채무인수. 희한하죠. 네. 일본은 인정도 안 하고, 우리나라가 나서서 지금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제 이 일에 이제 가장 큰 건 뭐냐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 배상을 뭐 한국의 다른 기업들 제3자가 배상을 해주기로 마치 이런 거죠. 예, 그때 강제동원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마치 돈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은 강제동원은 없었다.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예전에 해법은 한국이 마련해 오라.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들의 주장하고 똑같은 행동을 취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서 뭐 누구의 말이 맞냐 안 맞냐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도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인간관계보다는 이해관계 쪽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상황을 그냥 좋은 관계로만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다 버려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헤어질 결심을 했다면 우리가 좀 이런 상황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지키면 어떨까라고 3가지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사실과 관점입니다. 일단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일본 기업들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게 팩트인 것 같지만 더 큰 팩트는 그런 사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라는 존재에 대한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사실 있는가 없는가. 사실관계. 이거를 먼저 밝히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강제동원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강제동원 간 사람들은 뭐 자발적으로 간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나 누군가가 뭐, 야, 너 먹고 살려고 간 거 아니냐? 돈 주니까 간 거 아니냐? 먹여주니까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100% 친일파겠죠. 그죠? 그런 것이 사실관계가 어떠하냐가 먼저 밝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하고 외교 관계나 우리가 어느 고객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실과 관점은 분리해야 됩니다. 관점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어떤 관점을 갖느냐, 뭐 이거 자유로울 수 있죠.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윤 대통령이 3.1운동, 3.1 기념사 식사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건 마치 우리가 근대화를 하지 못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근데 그 말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로 풀어야죠.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건 일단 너무 앞질러간 3단계 같아요. 일단 1단계부터, 일단 2단계부터. 그런 일들에 대한 팩트, 사실이 먼저 규정이 되고 그 다음 단계 배상이나 이런 면들이 좀 먼저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과 관점의 분리,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한 진짜 헤어질 결심으로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다면 사실과 관점을 좀 분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두 번째는요, 이해관계입니다. 사실 외교는 이해관계죠.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모릅니까? 잘 알죠. 그들이 사과합니까? 사과하기 어렵죠. 그건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관계의 본질은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건 이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원하는 건 이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익은 뭘까?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수출 규제를 푼다, 안 푼다, 뭐 이런 관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수출 규제의 원인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일본 입장에서 그냥 결정한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 수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문제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푼다면 아마도 10중 8구 일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자신들의 이익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해관계에서 우리는 계속 이 이익이라는 구렁텅이를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리의 이익이 뭔가를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이해관계의 본질이고, 또 하나, 이 세 번째는 물론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문제를 좀 해결하여 지지율을 올리고 뭐 유권자 수를 늘리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한일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매 대통령 때마다 전략과 정책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본의 주장이고, 뭐 우리도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관성이 없이 그때마다 일본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관계에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그와 내가 평행 이론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꼭 우리가 풀어야 되나, 꼭 우리가 원점으로 되돌려 놔야 되나, 꼭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나, 그런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이제 이 얘기에서 이제 강제 동원됐던 그 피해자분들이 마치 뭐 돈 때문에, 예, 돌아가시기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다고 하죠. 돈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데모나 그런 운동을 하고 재판 소송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이 예전에도 있었고,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한국, 중국, 일본은 사실 이 평행 이론을 우리가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계속 들춰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직시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위해서 두리뭉실하게 뭔가 우리가 풀고 악수하고 뭐 이렇게 회복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들 수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우리는 평양 이론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외교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이게 종이죠. 예, 제가 손바닥 위에 이렇게 세워볼까요? 네, 아슬아슬하게 잘 안 세워지는데, 예,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세울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되게 불편한 관계죠. 그러나 우리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 저는 평양 이론도 무리하지 않으면 상관없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온 10분 시사 경영은 지금 일본과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정말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헤어질 결심. 탕웨이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은 헤어지자고 결심한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좀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런 각오를 가지고 헤어질 결심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나아야 되지 않을까. 눈앞에 보이는 몇 가지의 이익만 본다면 아마 그 이익을 계속해서 그들은 우리에게 요구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단호함도 좀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일본과의 관계가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과도 아직 관계가 개선이 안 됐어요. 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오래 함께 하면서도 상당히 서로 불편한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